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김석현이라고 합니다. 소화기내과는 주로 이제 내시경과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 내부에서 염증이나 궤양이 이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염은 감염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지만 이런 염증성 장질환은 감염보다는 우리 루푸스라든지 알러지 질환처럼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의 이상이 생겨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자가 면역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습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은 아직까지 완전히 발병 기전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까지는 유전적인 면역학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 연구상에서는 환경적인 문제, 즉 식습관이라든지 환경오염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염증성 장증후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질환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서구적인 식습관이라든지 환경오염,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증가함으로 해서 염증성 장질환이 10년간 한 2배 이상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50대까지 발병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50대에서 가장 발병이 많이 하고, 크론병의 경우에는 10대에서 20대 젊은 분한테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대장의 하부인 이제 직장에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경향성을 띱니다. 첫 증상은 이제 그 설사라든지 복통이 있을 수 있고 혈변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장천공이라든지 협착들이 생길 수 있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크론병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크론병은 이제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관에 다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잘 생기는 부분들은 대장의 상부나 이제 소장의 하부에서 잘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제 무증상으로 검진 내시경상에서 이제 처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설사라든지 복통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크론병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 무력감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감염 같은 것도 같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심해지게 되면 우리가 장천공이라든지 협착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럴 경우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의 경우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모두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크론병이 좀 더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에는 한 번의 검사나 한 번으로 바로 진단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 번의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내시경 검사와 이제 혈압 검사, 그 다음에 복부 CT 등 영상학적 검사, 조직 검사들 복합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대장 내시경의 소견인데요. 대장 내시경에서 좀 특징적인 궤양의 양상이라든지 이제 임상 증상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소견을 보고 이제 그 병의 진단뿐만 아니라 그 진행도라든지 이제 악화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론병의 경우 뭐 장결핵이라든지 배체병 등과 이제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경험 있는 소화기내과 의사의 진료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병은 초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 예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사라든지 복통이 있거나 아니면 혈변을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CT 검사 등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은 이제 난치성 질환으로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꾸준히 관리만 잘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에서는 주 치료가
병의 기전이 우리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즉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이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면역을 낮춰주는 면역 억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이제 병이 활성도가 높을 때 활성도를 줄여주는 유도 치료가 있고, 그 유도 치료를 성공적으로 해서 활성도가 줄어들었을 때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유지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 병의 경우에는 주로 스테로이드나 이제 그 면역 조절제, 요즘에 새로 나오고 있는 이제 생물학적 제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그런 치료를 해서 면역력을 활성도를 낮춤으로 해서 병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도 비슷하긴 한데,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이제 아미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조절되지 않을 때는 스테로이드라든지 면역 조절제, 생물학 제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성 장증 부분에 있어서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면역을 낮추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저에 이제 감염성 질환이 있으면 그게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전에 이제 그런 기저 감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잠복 결핵이 많기 때문에 치료하기 전에 잠복 결핵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같이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염증 장증후군이 만약에 이제 조절이 안 돼서 아까 말했던 이제 장천공이라든지 이제 심한 복통이라든지 혈변 등이 있거나 이제 심한 화평증이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대장암 확률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라든지 복부 CT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